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 특집으로 여러분 유목민족에 대해서 쭉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배울 때 주로 우리 민족이 농경민족이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농경민족 출신이다 보니까 농경민족이 세운 국가라든가 그런 나라 얘기는 많이 배우는데 이 유목민족은 그냥 뭐랄까 아주 살짝 배우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현행 그 과목상 고등학교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아시아사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유목국가에 대한 얘기가 아주 비중 있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한 7년, 8년 정도 요 과목을 가르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요번 강의는 세계사, 특히 동아시아 과목이랑 우리 고등학생 수능 보는 사람들 세계사, 그리고 그 세계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유목민족을 쫙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뭘까요? 아시아에서 발생한 유목민족과 그들이 세운 제국을 공부할 건데요. 일단 제가 원래 맨 처음에 그 스키타이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엉뚱한 민족이 하나 나왔어요. 이름하여, 자, 따라해볼게요. 킴메르 민족이래요. 자, 이 민족은 보시다시피 BC 12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생겨서 BC 500년까지 활동을 한 민족인데요. 기록상, 여러분 그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역사란 책인데 요 헤로도토스 역사책에서 킴메르란 민족이 처음 등장을 하나 봐요. 그러면은 요 킴메르 민족의 특징이 뭐냐? 기록상이에요. 왜 기록상이냐? 증거가 별로 없어요. 요 킴메르 민족이 남긴 유물이랑 유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헤로도토스 역사에 의해서 기록상 최초의 유목민족이라고 지금 학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여러분 저기 우크라이나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미녀가 많다고 뭐 소문나고 아주 곡창지대,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푸틴이 막 계속 찝쩍거리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BC 10세기에서 12세기쯤 인류 최초의 유목이 시작됐대요. 그 인류 최초의 유목이 아마 요 킴메르족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요 킴메르족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기원을 했고 잘 나가다가 여러분 이 킴메르 웃기더만요. 요 아시리아 아시죠? 잠깐만. 자, 세계사 상식. 여러분 한번 제가 어설프게 지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영국이 있고 요렇게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좀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중동이 있었을 때 여러분 자 여기가 뭐였어요? 자 따라해 볼게요. 이집트, 그 다음에 요쯤이 표문자 페니키아, 이스라엘, 헤브라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이렇게 강 두 개,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여기 요 서아시아 대부분을 먹었던 나라가 누구예요? 아시리아. 그럼 아시리아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리엔트 세계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개로 갈라져 있었는데, 자, 상식. 중국이 여러 개 나라로 갈라져 있었는데,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는 누굴까요? 그렇죠? BC 221년에 진나라의 진시황이죠. 그러면 여기 이집트, 여기 헤브라이,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 지역을 합해서 우리가 오리엔트 내지는 서아시아라 그러거든요. 여기 나라가 뭐 리디아, 메디아, 이집트, 헤브라이, 페니키아, 히타이트 되게 많았거든요. 요거를 최초로 통일한 게 바로 따라해 볼게요. 시리아예요. 그러면 요 아시리아랑 싸우기도 하고 또 스키타이라는 유목민족이랑 싸우기도 하다가 멸망을 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 혹시 프랑스 아시죠? 자, 프랑스랑 그쪽에 살던 민족을 뭐라 그러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켈트족. 자, 그럼 이제 질문. 독일 아시죠, 여러분? 오스트리아 독일 민족을 뭐라 그럴까요? 아시는 분? 게르만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독일 민족의 조상을 게르만, 프랑스 쪽에 있던 사람들을 켈트족이라 그러는데 웃긴 게 뭐냐? 요 킴메르족이 나중에 도망쳐가지고 프랑스에 정착해서 켈트족이 되고 조금 더 내려가서 이탈리아의 조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킴메르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는데 기록상 어쩌면 최초의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 그림 볼게요. 여기 킴메르족이래요. 그 모자 보세요. 모자 되게 좀 여러분 독특하죠.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이제 강아지가 되겠죠. 근데 말을 타고 가는데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돌아가지고 활을 쏘죠. 이게 여러분 유목민족의 전통 기술인데요. 막 전투를 하다가 도망치면서 뒤돌아가지고 쏘는 요것 때문에 유목민족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된 겁니다. 참고로 킴메르 옆에 여러분 스키타이 민족이 살았나 봐요. 근데 맨 처음에는 킴메르가 더 셌다가 어느 순간 스키타이가 킴메르를 공격해서 요 킴메르가 아시리아와 스키타이에 껴가지고 여러분 몰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을 하나 배웁시다. 아하, 킴메르. 기록상 최초의 유목민족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키타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스키타이는요, 그리스어로 활을 잘 쏜다. 궁수. 근데 그냥 궁수가 아니라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잘 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키타이가 바로 옛날 BC 여러분 막 8세기에서 BC 2세기까지 그리스와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와 아시리아가 제일 무서워했던 민족이 스키타이예요. 그럼 해볼게요. 이 스키타이는 BC 8세기에서 BC 2세기고 최초로 유목 민족. 무슨 말이냐? 기록상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그거 봐봐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킴메르족을 배웠죠. 근데 킴메르족은 최초의 유목민족인데 증거는 별로 없고 기록상이고 그럼 실제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많은 학자들이 야, 킴메르는 아직 썰이다. 썰이 뭐예요? 학설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인정된 건 뭐예요? 스키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나타났느냐? 중앙아시아. 그럼 잠깐만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요. 중앙아시아가 어디냐면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스탄자 들어가는 거 알죠 여러분? 바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가 있는 게 중앙아시아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남러시아 쪽에서 활동했던 게 스키타이입니다. 그러면 이 스키타이는요, 방금 얘기했죠. 최초의 유목국가로 생각하는 킴메르도 정벌 하고요. 봐봐. 또 나왔어. 서아시아를,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했던 나라가 누굽니까? 자, 그렇죠? 아시리아죠. 그러면 이제 상식. 아시리아가 여러분, 이집트, 그 다음에 뭐,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 정복을 했는데, 지나친 무슨 통치를 해요? 무단 통치를 해요. 그러면 무단 통치가 뭐냐? 폭력으로 통치하는 거야. 세금 모자르네? 다 죽여버리고, 막 종교도 탄압하고, 하다가 여러분, 금방 망해가지고, 이집트, 신바빌로니아, 리디아, 메디아로 다시 분열됐다가 요거를 다시 통일한 게 누구냐? 따라해볼게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통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지만 너무 법가가 뭐예요? 법으로 너무 심하게 통치를 했죠. 무단 통치랑 비슷하네. 그러다 보니까 진승 5강에 밀란나서 막 다시 혼란스러워졌다가 한고조 유방이 여러분 한 나라 세웠죠.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무단 통치하다가 네 나라로 쪼개졌다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통일하자마자 야, 무단 통치하면 애들이 반란 일으키니까 좀 잘해주자 해서 관용 정책을 했고 한 나라도 야, 법가로 애들을 너무 때리니까 이거 너무 반란이 난다. 그래서 법가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되 백성들을 좀 보살펴주는 육아로 통치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비스무리한 시기는 아니지만 옛날 고대 서아시아의 제국 패턴이랑 동양의 제국 패턴이 되게 비슷하죠. 진시황의 진나라 법가, 아시리아의 무단 통치하다가 반란. 다음에 생긴 나라들은 관용 통치, 덕으로 하는 육아도 관용 통치. 재밌죠, 여러분? 자, 해볼게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 스키타이가 얼마나 여러분 무섭냐면요. 아시리아 아시죠?
아시리아를 사실상 여러분 멸망시킨 게 바로 요 스키타이예요. 그럼 볼게요. 이 스키타이가 아시리아를 공격해서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네베거든요. 니네베를 약탈해서 이때 결정적으로 아시리아가 약해져서 그 다음에 반란으로 이제 멸망을 한 거고, 또 이 스키타이가 싸움을 얼마나 잘했냐면요. 그 위대한 네네가 아니에요. 오타네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랑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스키타이는 여러분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봐봐. 걸어가면 하루 종일 걸어봐야 30km밖에 안 돼요. 근데 말을 타고 하면 여러분 하루에 300km를 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말에다가 많은 물건을 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키타이는 봐봐. 서양의 그리스, 그 다음에 뭐 이집트, 페르시아, 중국,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중개무역을 했대요. 그래서 이 스키타이는 그리스,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 그 당시에 중국, 뭐 춘추전국 시대, 주나라, 뭐 인도와 여러분 중개무역으로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짜 뭐 비단길, 어떻게 얘기하면 한무제가 뭐 여러분 뭐 개척을 했다지만 한무제보다 더 먼저 비단, 동양의 비단을 서양에 판 거는 어찌 보면은 스키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스키타이는 뭐 초원기를 많이 사용을 했겠죠. 자, 됐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 스키타이는요, 잘 나가다가, 자, 볼게요. 이게 스키타이야. 지금의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그리스, 페르시아. 이쪽으로, 아래쪽으로는 인도. 이쪽으로는 중국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중국 위쪽에 만만치 않은 애가 등장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누가 등장합니까? 흉노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월나라가 등장해요. 월족, 대월지, 월지. 그 다음에 특히 흉노가 엄청 스키타이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연구해 봤더니요. 요 스키타이한테 흉노가 많이 배웠어요. 언어도 배우고 뭐 활 쏘는 것도 많이 배웠는데 좀 강해졌겠죠? 게다가 요 스키타이도 옆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오냐? 따라볼게요. 사르 외울 거 없어요. 사르마티아족이라고요. 스키타이 친척이야. 스키타이 말이 똑같았대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서쪽에서는 사르마티아족, 동쪽에서는 흉노족이 압박하니까 여러분 쇠퇴를 해가지고 나중에 쓱 하고 세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스키타이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제 외우지 말고 한번 재밌게 해볼게요. 농경민족은 여러분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니까 집도 여러분 잘 짓고 제도 같은 게 잘 정비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농경민족은 쌀이나 토지나 이런 게 재산이에요. 그런데 유목민족은 여러분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여러분 계속 뭐를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왜 이동을 해야 돼요? 양이나 말 같은 게 많죠. 그러면 양과 말한테 뭐를 줘야 돼요? 풀을 줘야 되는데 양말이 수십만 마리면은 한 지역에 풀을 먹으면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몇 개월 머물다가 풀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목민족은 우리가 아는 집처럼 잘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니, 몇 달 있다가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을 정교하게 줬다가 여러분 또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유목민족들은 집을 따라해볼게요. 이동할 수 있는 이동각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고 이렇게 문이 있고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마차에 실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조립을 하게 한 상태에서 가서 조립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유목민족의 이동가옥을 알아두세요. 게르라 부릅니다. 다시 뭐라고요? 유목민족의 이동가옥은 게르다. 여기다가 만자 붙이면 게르만 독일 민족인데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안 외워져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게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재산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물론 양과 소가 재산이긴 한데 좀 큰 재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키타이 민족부터 뭐를 좋아하느냐? 금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스키타이 민족의 별명이 황금 민족이야.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투구도 황금,
갑옷도 황금, 목걸이도 황금, 팔찌도 황금, 금관도 황금, 그 다음에 황금바 같은 걸 많이 다니는데 이 황금에다가 아주 멋있는 정교한 무늬를 새겼대요. 근데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이 스키타이가 여러분 그리스와 싸우기도 하지만 교류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보면 여러분 조각이라든가 여러 그림 같은 게 발달했잖아요. 그 영향으로 황금 세공품이 그렇게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웃긴 거 알려줄까요? 스키타이 이후에 대다수 모든 융어민족이 황금을 좋아해요. 왜 그러느냐? 스키타이가 만들었지만 내가 어차피 융어민족인데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소나 양은 뭐 가격도 많이 안 나가고 양이 많잖아요. 근데 엄청난 고액돈을 편하게 갖고 다니려면 여러분 황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웃긴 얘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어느 부잣집에 가면 영화에서 보면은 금고에 막 금이 엄청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금이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부피는 굉장히 작지만 액수는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서부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벽돌 같은 우리 금괴라 그러죠. 벽돌 같은 거. 이게 시가로 얼마냐면요. 금괴가 대충 2억 정도 해요. 그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그 콜라 있죠. 콜라 1.8리터 요거를 황금이면은 요게 한 3억에서 4억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막 5만 원짜리도 있고 수표도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3, 4억이면 지금의 10배 돈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웬만한 가방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금을 좋아하는 기원을 거슬러 원래는 내가 알아봤더니 농경민족은 별로 이렇게 황금에 신경을 안 썼대요. 그냥 잘 구겨지고 부러지고 해서 안 좋아했는데 유목민족의 영향으로 여러분 전 세계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 황금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상식을 좀 알려줄게요. 제가 또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스키타이 민족의 무덤을 따내볼게요. 쿠르간이라 부른데 여기 써 있죠? 쿠르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때는 중2나 중3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경주 가본 사람 알겠지만 경주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엄청난 무덤이죠. 거의 막 그 산만한 무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봐봐. 그러면 재밌게 해줄게요. 신라 경주 가면 여러분 사람이 요만하면 무덤이 막 이만하죠. 요거를 돌무지, 자 따라해볼게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 불러요. 그럼 해볼게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좀 땅을 판 다음에 여기다 나무로 공간을 만들고 나무로 관을 만들고 나무로 목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무관에다가 시신 묻고 이 목각에다가 죽은 사람의 부장품, 소지품을 놓고 그 나무죠, 나무. 이게 널판지 같은 거로 나무를 만든 다음에 모래, 돌 쌓아 올려온 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거든요. 그런데 신라의 전통 무덤인 돌무지 덧널 무덤이랑 스키타이의 전통 무덤인 쿠르간이랑 되게 똑같은 거야.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신라도 약간 스키타이 민족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냐라고 여러분 그런 학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었는데 코미디 2009년에 대학교 까먹었다. 중앙대학교인가? 뭐 교수님이 신라 왕족의 무덤을 파서 DNA를 검사했더니 흉노와 비슷하더라.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정교하게 DNA를 분석을 했더니 신라 왕족의 DNA가 흉노랑 안 닮았대요. 대신에 누구랑 닮았느냐? 스키타이랑 엄청나게 일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직은 여러분 학설입니다. 정설은 아니에요. 아직은 학설인데, 그래서 어떤 영향이든 간에 신라의 일부 왕족이랑 스키타이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분 학설이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스키타이 배웠고, 여기서 스키타이 같은 경우는 자, 복습. 우리가 지금 유목민족을 배우고 있죠. 자, 유목민족의 1번 타자는 뭐였어요? 김메라.
킴메르족이고, 킴메르족을 두들겨 편 뭐예요? 스키타이가 있었죠. 스키타이 전 세계 최초의 유목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상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오! 여러분, 이게 스키타이족이에요. 일단 이거 황금이죠. 아, 스키타이. 뭐 좋아해요? 황금 좋아한다. 말 타네. 말 타는데 말 안장도 없고 이렇게 말 안장에 이렇게 달려있는 발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등자라 그러거든요. 요것도 없네. 나중에 발견됩니다.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잘 봐봐요. 벌써 멀리 봐도 코라든가 수염 보니까 스키타이 동양계가 아니라 확실히 무슨 계예요? 서양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됐고. 봐봐요. 요 스키타이 황금 문화인데 정교하죠. 황금이야. 말. 그러면 요거 왜 이렇게 스키타이 유목민족이 황금을 좋아했을까요? 보관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요 황금이 굉장히 여러분 정교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의 영향으로 여러분 정교한 이런 세공 문화를 배운 거죠. 그래서 스키타이 배웠고 또 아까 방금 했죠. 스키타이랑 여하튼 신라의 일부 왕족이랑 연관이 있다. 그렇죠? DNA도 얘기했고 무덤도 얘기했죠? 자, 해볼게요. 짠, 세 번째. 오호, 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고3이나 재수생 같은 경우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민족이 흉노족이죠. 특히 세계사도 잘 나오지만 동사에서는 여러분 거의 매번 모의고사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흉노를 훈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 해볼게요. 흉노는 BC 4세기에서 AD 5세기. 주로 여러분 지금의 어디예요? 몽골 초원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빨간 거. 최초의 유목제국이요. 잠깐만. 선생님, 최초의 유목제국은 스키타이라면요. 이거는 전 세계 최초고요. 아시아 최초의 유목제국은 흉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부연 설명을 할게요. 스키타이는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긴 뭐예요. 왜냐면은 너무 여러 개 부족으로 나눠져 가지고 잘 싸우긴 했어. 근데 흉노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흉노의 왕을 선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만 선우나 이름이에요. 두만. 그의 아들인 묵특 선우가 나와서 여러분 하나의 굉장히 강대한 세력이 돼가지고 진시황의 진나라 한나라를 압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스키타이는 제국이라고 하긴 뭐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전 세계 최초의 제국은 흉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흉노가 여러분 원래는 누구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스키타이의 눈치도 많이 보고 스키타이의 언어나 문화나 군사무술을 많이 배워서 강해져가지고 거꾸로 누구를 때려요? 스키타이를 때리죠. 스키타이를 두드려 패고 여러분 이제 중국이랑 접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더니 중국사에서 흉노가 등장하는 게 역사서에 의하면 BC 4세기에 흉노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잠깐만. BC 4세기면 여러분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 들어본 적 있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BC 770년부터 BC 221년 몇 년이에요? 이야, 500년간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BC 8세기에서 BC 3세기까지가 이 시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춘추와 전국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해볼게요. 춘추도 혼란기인데 제가 만든 거야. 덜 혼란기. 싸우긴 싸우더라도 막 싸우다가 상대편을 죽이진 않고 야 우리 멀리서 보면 친척이니까 땅만 빼앗고 꿀만 먹이고 땅만 좀 빼앗아요. 그러다 보니까 춘추시대는 나라가 150개가 싸웠다가 화해했다고 했는데 전국시대는 완전 혼란기. 159개가 다 망하고요. 7개만 딱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춘추와 전국을 나눠서 볼게요. 춘추는 BC 770년에서 BC 403년까지고 전국시대는 BC 403년부터
BC 221년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까지예요. 그러면 흉노가 중국 역사책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전국시대. 완전히 혼란할 때가 되겠죠, 여러분. 그냥 알아만 두시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역사서에 4세기에 보이는 거지, 그 전에도 당연히 여러분, 흉노가 있었겠죠. 그 전에도.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있었지만 너무 힘이 약하고 역사적으로 역할이 없으니까 이제 쓰질 않았겠죠. 그러면 중국사에서 여러분 흉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어제다? 전국시대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그럼 여러분, 전국시대 등장했는데, 봐봐요. 제가 재밌는 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으면 양해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중국이면요, 뭐, 연나라,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제나라, 초나라가 있고, 여러분, 요쯤에 진나라가 있어요. 나중에 진시황 아시죠? 그러면은, 지금 봐봐. 전국시대야. 자, 연도를 외우는 게 좀 좋아요, 저는. 전국시대는 언제부터예요? BC 403년부터 BC 221년이죠. 그러면 진나라가 너무 세니까 요 나라들이 야, 이 진나라가 너무 세면은 우리 다 망하겠다. 뭉치자 해서 공격을 하는데 요때 마침 여러분 여기 위에 흉노가 있는 거야. 이땐 힘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조한 뭐 제나라 연나라가 흉노야. 왜요? 너에게 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붙어서 진나라랑 싸우자. 해서 쳐들어갔다가 다 집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서에 실려 있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시황은 진나라가 흉노 싫어한 이유가 있었겠죠. 진시황 태어나기 전부터 요 흉노가 우리 진나라를 괴롭혔네라고 해서 여러분 나중에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있었겠죠. 자, 볼게요. 자, 재밌는 얘기. 여러분 그 서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을 영어 써볼게 못하지만 킹, 왕이라 부르죠. 그러면 우리 신라시대 왕을 이사금 마리깐이라 부르고 옛날 여러분 일본에서는 왕을 뭐라 부르냐면요 오키미 대왕이란 뜻이고 나중에 여러분 뭐 덴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흉노도 왕이 있는데 흉노 왕을 따라해볼게요. 선우라 부릅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한반 40-50명이면 항상 강선우, 김선우라는 이름이 있어. 자, 그럼 흉노의 왕을 선우인데 무슨 뜻이냐? 하늘의 자식이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하늘,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흉노의 왕을 선우라 부른다. 뜻은 뭐냐? 하늘의 아들. 근데 이 당시 여러분 그 중국에 주나라가 있거든요. 뭐 중국의 주나라의 왕 이름이 왕을 뭐라면 천자라 불러요. 한자로 하늘의 아들. 그럼 요 천자랑 똑같은 게 흉노의 선우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알아봤더니 자 지도 그려볼게요. 지도를 못 그려서 미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요쯤이 중국 본토라고 치면 여러분 요쪽이 몽골초원 되겠죠. 만주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는 이동을 하는데 자 선우도 이동을 합니다. 근데 가운데 이동할 때 요 가운데는 선우가 다스리고 여기 좌측, 우측은 각각 또 자기 부하들에게 맡겼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쌓아볼게요. 여기 좌연왕, 우연왕이 보이죠? 자, 한번 해보자. 흉노는 선우가 가운데 초원대를 다스리면 나라를 세 등분해가지고 왼쪽은 좌연왕, 오른쪽은 우연왕에게 맡겼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흉노 같은 경우는 크게 나라를 세 등분했다. 세 등분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요. 최근에 나온 건데, 흉노의 또 명칭 중에 좌골도후, 그 다음에 우골도후라는 게 나오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선우를 보좌하는 역할이 아니겠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동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선우, 좌연왕, 우연왕은 아는데 한 2, 3년 전에 여러분 새로운 개념인 좌골도우와 우골도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흉노할 때 지금 외울게요. 흉노의 왕은 선우라 그런다. 나라를 상등분해가지고 좌측은 좌연왕, 오른쪽은 우연왕. 그리고 그 말고도 좌골, 우골도우가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일단은. 근데 흉노 다 한 게 아닙니다. 흉노는요, 5호 16국 시대까지 우리가 좀 달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흉노의 선우 중에 아주 유명한 선우가 있었어요. 무슨 선우냐? 미안해요. 두만강 선우. 두만 선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선우라 흉노를 엄청나게 키웠는데, 아이고, 운이 없어요. 흉노 키우자마자 갑자기 여러분,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해서 진시황이 중국 최초의 뭐가 됩니까? 황제가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만선우가 야, 너 뭐야? 하고 쳐들어갔다가 봐봐 여러분. 진시황이 아끼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 있어요. 바로 몽염이라는 장군이에요. 몽염. 이 몽염 장군을 보내가지고 막 흉노 두드려 패고 여러분 이 몽염 장군이 여러분 목까지 몇 오지 마! 하고 만리장성까지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만선우가 멘붕인 거야. 아니 옛날에 중국이 막 7개로 나눠져 있을 때는 가끔 쳐들어가서 막 무조건 이겼는데 진시황이 통일하자마자 여러분 수염이에요? MC몽이에요? 몽염이에요? MC몽은 가수고요. 몽염한테 엄청 당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만선우가 야 이거 싸우면 안 되겠다. 이거 싸우면은 무조건 지니까 조금 화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터집니다. 해볼게요. 두만선우의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요. 바로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자 묵직하고 특이하다. 무슨 선우? 묵특선우야. 그러면 진시황의 진나라에 대해서 두만선우는 야 그만 싸우자. 온건파라면 그 아들은 아버님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강경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만선우가 모르겠어. 좀 아들에게 질투가 났는지 삐졌는지 아들을 제거하려고 뭐를 하느냐. 이 두만선우가요. 묵특선우를 여러분 대월지국 아시죠? 월지국에 인질로 보내. 그 월지국 입장에서는 흉노의 왕자가 인질로 왔으니까 전쟁 안 하겠네 하고 있는데 두만선우가 다 계획이 있었어. 뭐냐? 월지국에 자기 아들인 묵특선우를 인질로 보낸 다음에 갑자기 기습을 해서 안심하고 있는 월지국과 아들까지 같이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묵특선우가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가지고 좀 화나지. 화나가지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여러분 머리를 써가지고 아버지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봐봐. BC 210년에 좀 되게 웃겨요. 누구도 죽느냐?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도 사망을 하고요. 바로 누구도 죽느냐? 여러분 BC 그 1년 전인가? BC 209년에서 10년에 또 누가 죽어 여러분? 무슨 선우가? 여러분 두만선우도 거의 동시대에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진시황과 두만선우가 동시에 죽으면서 이제 흉노에 여러분 우리가 유목민족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따라해볼게요. 무슨 칸? 징기스칸 아시죠 여러분?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칭기스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바로 흉노의 징기스칸이 누구냐? 쉽게 얘기해서 무슨 선우예요? 묵특선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묵특선우가 딱 등장했는데 이때 진나라 진시황 죽자마자 아들이 누구예요? 진시황의 아들 호해인데 아주 멍청이죠. 그리고 진시황의 부하였던 이사, 그 다음에 조고. 특히 여러분 이 조고란 사람이 완전 간신이야. 자기랑 같이 일했던 이사도 죽이고 나중에 호해도 죽이려다가 맞아 죽죠. 근데 호해는 완전 미치광이에요. 연산군 곱하기 5예요. 막 정치 개판으로 하니까 여러분 결국 진시황 죽자마자 따라해볼게요. BC 209년에 여러분 중국 역사 최초의 밀란이 터지죠. 이 밀란을 뭐라 그럽니까? 진승이란 사람과 오강이란 사람이 여러분 난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진나라가 망해가요.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다 아시죠? 항우가 뭐 세워요? 초나라 세우고 유방이란 사람이 여러분 한나라 세워서 바로 요 유방의 초나라와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나라가 여러분 거의 몇 년부터 BC 206년부터
BC 202년까지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운 게 소설이 있죠. 무슨지? 초안지. 참고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초안지를 게임으로 만든 게 있어요. 바로 뭘까요?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라 여러분 장기 아시죠? 어르신들 좋아하는 이 장기가 바로 초안지 얘기라고요. 그러면 자 분석해 봅시다.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진시황이 죽고 중국이 완전히 진승 오강의 난 터지고 초안대전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중국은 완전 혼란스럽겠죠. 그러면 중국이 완전히 혼란스러울 때 그때 여러분 지금의 징기스칸급인 누가 등장하는 거야? 묵툭선우가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묵툭선우랑 누구랑 유방의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재미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 진승 오강의 난은요 기록상이에요. 중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농민난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진나라가 망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진성 오강의 난이거든요. 여기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땅도 크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 밀란이 일어나면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막 1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이 밀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론 우리도 밀란이 많았지만 밀란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왕조가 망한 적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 이 밀란 때문에 왕조가 망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기억 한번 나누도록 해볼게요. 일단 진나라는 뭐 때문에 나와요? 진승 오강의 난으로 거의 망하죠. 그 다음에 유방이 세운 한나라는 400년 잘 가다가 황건적의 난으로 여러분 사실상 멸망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쭉 가다가 여러분 나중에 중국사에서 가장 셌던 원나라는 여러분 뭐예요? 홍건적의 난으로 망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청나라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태평천국의 운동. 그래서 중국사에서 많은 왕조가 밀란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잠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그 혹시 수능을 준비하시는 재수생이나 고3은 봐야 돼요. 이게 흉노의 왕관입니다. 그럼 잠깐만. 유목민족 중에 무슨 타이? 스키타이가 여러분 굉장히 황금을 소중히 여겼죠. 그러면 그 이후에 스키타이 이후에 이제 모든 유목민족들은 황금 장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황금 가지고 특히 왕관을 만드는 특히 짐승 모양이죠. 흉노고 이거 흉노 민족인데요. 여러분 좀 죄송해요. 그림이 좀 안 좋은데 이분 이렇게 머리 다 깎았죠. 여러분 그 유목민족들은요 많은 민족이 스키타이는 모르겠지만 흉노부터 이렇게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자 다음 주부터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재미있게 많이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